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와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로 정치 크게 시장을 흔들까 싶습니다만 다소 좀 그러는 우려들로 방향성 탐색 혼조권인 것 같습니다. 미증 씨부터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 트럼프가 4년 임기 중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걸렸죠. 그래서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어요. 상원에 가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죠.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은 시장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죠. 어쨌든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임기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각된 건 사실이지만 시장은 개념치 않고 있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약간 늦게 하겠다라는 연준의 스탠스가 있는데 그 스탠스 안에서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약간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에 풀어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금리를 제로로 갔는데 이걸 다시 끌어들인다 그러면은 시장에 풀린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재정 정책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든이 상당히 대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버려 똔똔이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에서 돈을 다시 가져가고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재정 부양책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상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양책이 시장에 도움을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양책에 대해서 호재가 돼야 되는데 그 호재가 시장에 반응을 못하는 것은 이런 테이퍼링이라든가 트럼프 어떤 발언이라든가 탄핵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뜨뜻해지고 난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3,00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4,000까지 갈 수 있는데 뚫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뉴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자리는 이제 뚫으려고 합니다. 지수로는 한 200포인트 정도 뚫렸지만 추세선상으로 살짝 걸쳐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뚫리면 최소 요 정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34,000 정도가 나오죠. 만약 그게 나오면 진짜 우리나라도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게 호재냐 악재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분명 호재는 재정 부양책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뜨뜻미지근하죠. 거기에 또 테이퍼링 얘기 나와서 더 그렇죠. 트럼프 탄핵에 의해서 그렇죠. 어쨌든 뭔가 기다리는 듯한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호재라면 여기서 올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막 3,000포인트 이상이 더 나와요. 기술적으로. 근데 만약에 악재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 중국과 무역 분쟁, 그다음에 코로나 터진 것처럼 주가가 밀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기다리는 이슈인데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호재로서 나온 거는 벌써 부양책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게 아직 시장에 반영을 안 했죠. 아마도 바이든이 취임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바이든nomics라고 해야 되나요?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좀 드는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하락할 때는 보는 게 있어요. 빅스 지수라고 해서 코스피 변동 지수가 있어요. 이 변동 지수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변동 지수가 좀 차트가 좀 의외의 차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보지 않았다가 요 근래 보게 됐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가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요 얼마 전까지 변동성 지수가 주봉 상태로 과거의 고점,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 달에 16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1,400까지 갔을 때의 절반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변동성 지수예요. 요 자리가 3월 16일이잖아요. 여기가 코로나 탁 터져갖고 올라온 지수예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한번 바운딩을 줬고 또 바운딩을 줬고 또 바운딩을 줬는데 계속 바닥치다 바운딩 줬는데 이 바닥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수는 지금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뭔가가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만약 다시 올라서 버리게 되면 주가는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지금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과거의 이 자리를 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여기서 바닥이 추리하고 음운을 뚫어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변동성 지수가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이게 주봉이에요. 2주 정도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음봉이 나와서 다시 제자리를 원회귀해서 올 건지 아니면 이게 다시 이게 쭉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시장의 공포지수는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1,100원에 안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이 변동성 지수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는 분 차트를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뭔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수는 고점이죠. 근데 고점인데 아시겠지만 외인들의 선물을 뭐 거의 한 4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현물을 기관과 외인은 현물을 계속 던지고 있고 외인만 개인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가가 멈춰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변동성 지수 다시 2, 3주 안에 변화가 온다면 이거는 뭔가 시장에 불안한 양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딱 하나죠. 이 종목이 못 갈 것 같다 생각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굳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가는 종목에다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공매도 금지가 지금 아시면 1년째죠. 1년 3월 15일이면. 근데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지금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도네시아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매도를 금지를 멈추게 돼 버려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투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투자하는 많은 개미들,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근래 주가가 흔들렸던 것도 제가 이 말씀드려요. 공매도 재개가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시장에 오면서 주가가 흔들린 건 사실이거든요. 또 연장될 것 같다는 분위기 되면 주가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공매도 하나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조만간 뭐 핫 이슈가 될 것 같고 누군가는 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나 뭐 다른 나라나 보면 공매도가 있다가 주가가 뭐 덜 가고 안 가고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기관들이 이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개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마 화두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죠. 아마 한 달 정도 이상은 그 얘기가 오갈 거고 거기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다른 이슈보다도 이 이슈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폐지 얘기도 나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재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만기날이에요. 만기날인데 사실은 제가 만기날 옵션 포지션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옵션 포지션 상으로 보면 외인은 이렇게 상방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442 정도까지. 그리고 개미는 매도인데 이게 사실 드러나기는 이렇게 나 있는데요. 일각에서 듣는 얘기로는 개미들이 이익을 봐서 이거를 익절하는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외인이 받아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로 보시면 개인들이 완전히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수는 위에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는 않는데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본다면 현재 외인은 442까지 방향성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옵션은 위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지성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장을 막 장악하고 들어오니까
상승 쪽에 해지를 걸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위쪽으로 먹으면서 선물을 더 팔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지수 시간은 10시 44분이라서 지수로 본다 그러면 현재 거기까지 가겠냐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은 지수라는 게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433, 현재 430 정도 되거든요. 433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뭐 동시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433, 33을 넘어가게 되면 진짜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밑으로 424로 만약 가버리게 되면 416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변동이 굉장히 크게끔 열어놓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보면 분봉에서는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진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적으로 4조 6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외인들이 현재 2,500억을 샀지만 이게 만약에 돌변하게 되면 그 방향성은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콜 옵션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온다면 위쪽으로 433이 넘어가면은 진짜 442가 보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424가 무너지게 되면은 416까지 보이는 큰 변동성이 일단 만들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결정된다 이것은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포지션이나 선물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